10살 연하의 배우 이영하 씨와 배드신을 찍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때는 현장에서 영상과 음성을 별 스토리. 저는 김지미, 한국 영화계의 여왕이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아이콘입니다. 모두가 제 화려한 삶을 드라마라 불렀죠. 하지만 그 번쩍이는 조명 아래 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스크린 뒤편에 감춰진 평범한 여자의 외로운 갈망. 대중은 제 스캔들에 열광했지만 정작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껏 아무도 몰랐던 그 역설적인 삶의 균열을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본명은 김명자입니다. 1940년에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석봉리에서 태어났었죠. 제 어린 시절은 가난을 이겨내고 스타가 된 다른 많은 배우님들과는 사뭇 달랐었어요. 아버지는 교직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셨고요. 저희 가족은 남산 근처 2층짜리 호화로운 집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두고 살았었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미국산 뷰익 자동차를 타고 등교했다는 사실은 당시 저희 집안의 부유함이 단순히 생활 수준을 넘어선 최고급 엘리트 계층의 상징이었음을 잘 보여주었죠. 1950년대 한국에서 외제차인 뷰익을 소유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롤스로이스나 마이바흐급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정말 극소수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유복한 환경 속에서 저는 책과 음악, 그리고 문화에 둘러싸여 성장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음대에 진학한 오빠와 언니,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였던 또 다른 오빠까지. 저희 집은 정말 엘리트 가족이었죠. 자연스럽게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자란 저는 덕성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했었어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명동의 백조다방에 들렀다가 한 분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김기영 감독님이셨답니다. 감독님은 저를 첫눈에 보시고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 수 있나라고 극찬하셨어요. 당시 김기영 감독님은 길거리에서 직접 배우를 발굴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죠. 감독님의 열렬한 구애와 캐스팅 제안은 결국 저를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이끌었고 저는 불과 18세의 나이로 데뷔했었죠. 당시 사람들은 저의 아름다움을 화투의 6월 목단패에 비유하며 한동안 저를 김지미패라고 부르기도 했었답니다. 카메라 앞에 처음 섰을 때 김기영 감독님이 건네주신 너는 스크린이 좋아하는 얼굴이야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제가 가진 타고난 재능, 즉 화면이 담아낼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예언하는 말이었죠. 이처럼 제가 가진 본질적인 영화적 감각과 끊임없는 작품 활동 이후 개인적인 삶의 숱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의 입지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불변의 축이 되어 주었답니다. 대중은 저를 한 개인으로서 평가하기보다 스크린이라는 매체가 사랑하는 하나의 현상이자 예술가로 받아들여 주셨고 이것이 제가 화려한 스캔들 속에서도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스크린의 꽃으로 막 피어나던 그때 저는 당대 최고의 흥행 감독이셨던 홍성기 감독님과 마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습니다. 1958년 영화 별아, 내 가슴에에서 감독과 배우로 처음 만났는데요. 저희는 16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무색할 만큼 서로에게 깊이 끌렸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감독님에게 저는 단순한 연기자를 넘어 그의 예술 세계를 완성시켜줄 영감의 원천, 그야말로 영원한 페르소나였어요. 저희 둘의 만남은 당시 영화계에서 감독과 배우가 함께 걸어가는 멋진 길을 열었고요. 파워 커플의 아름다운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로를 든든히 의지하며 지냈는데, 그러던 1961년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흥미진진한 대결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홍 감독님의 영화 춘향전에서 주인공 춘향을 맡았는데, 같은 해 신상옥 감독님께서도 부인이신 최은희 씨를 주연으로 한 성춘향을 선보이시며 세기의 춘향전 대결이 시작되었던 거죠. 이 대결은 단순히 두 작품의 경쟁을 넘어 당시 한국 영화계를 이끌던 구파와 신파 간의 자존심 싸움이자 상업 영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시대의 흐름을 상징하기도 했었답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 당시 35세이셨던 최은희 씨를 향해 춘향 역을 맡기에는 너무 늙은 것 아니냐는 다소 냉혹한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흥행을 위해 먼저 촬영 신고를 하는 등 부단히 애쓰셨던 홍 감독님의 춘향전은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특히 관객들이 춘향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드는 그네 장면에서 두 감독님의 연출 방식이 극명하게 갈렸었죠. 홍 감독님은 드넓은 시네마스코프 화면에 저를 멀리서 작은 점처럼 담아내셨고, 관객들은 아름다운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셨다고 해요. 반면에 신상옥 감독님께서는 망원경을 사용하는 듯한 기법으로 최은희 씨의 미모를 화면 가득 부각시켰고, 익살스러운 조연들의 연기까지 더해져 영화는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결의 패배는 홍 감독님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그 그림자가 저희 결혼 생활에도 드리워져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 4년 만에 안타깝게도 이혼하게 되었고요. 감독님은 나는 내 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며 아픈 마음을 고백하시기도 했었죠. 예술적인 파트너로서는 완벽한 성공을 꿈꿨지만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서로를 지탱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성기 감독님과의 이혼 직후 제 이름은 배우 최무룡 씨와 함께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저희는 1962년 간통 혐의로 구속되는 말 그대로 초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당시 언론은 한 쇠고랑에 두 사람이 한 손씩 채워지는 순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 웃으며 서로 손등을 마주쳤다고 보도했었어요. 그 충격적인 사진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지만 제게는 사랑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순적인 순간이었죠. 특히 그때 최무룡 씨는 배우 강효실 씨와 결혼한 상태였고, 간통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갓 태어난 아들 최민수, 지금은 아주 훌륭한 배우죠. 생후 100일 남짓된 시기였다는 사실은 세간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당시 최고 금액이었다는 400만 원의 위자료를 직접 지불하면서 최무룡 씨의 이혼을 도왔고, 결국 저희는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저희는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화 감독의 꿈이 아주 컸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영화들은 계속해서 흥행에 실패했죠.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아내의 역할을 넘어 남편의 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제작비를 대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다시 제 어깨로 그 모든 짐을 떠안아야 했죠. 제가 뒤에서 힘껏 뒷받침했던 영화만 매이빠 최무룡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5편이나 됐었답니다. 이러한 부담은 그분의 도박과 빚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어요. 한 달 열심히 뛰어도 이잣돈도 안 된다고 제가 토로할 정도였으니 그 고충이 짐작이 가시나요? 결국 1969년 결혼 7년 만에 저희는 합의 이혼을 택하게 되었죠. 기자들 앞에서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오랜 세월 회자되는 명언이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파탄과 무거운 좌절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이 말은 낭만적인 이별의 언어가 아닌 현실의 무게 앞에 무릎 꿇은 한 남자의 뼈아픈 고백이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1976년 나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나보다 7살 어린 당대 최고 가수 나훈아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정말 드문 연상연하 커플이었고 이미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내 과감한 선택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죠. 우리의 만남은 노래를 잘하는 그분이 우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해 노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가족처럼 지내다가 가까워졌는데 언론의 오해로 교제 중이라고 보도가 나고 오기가 생겨 정말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떠들썩 한 만남이어서 세상의 시선을 피해 대전 신탄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소박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내가 한창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여보, 김장하니까 손님 접대 좀 하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평범한 삶을 꿈꾸었고 그에게 예절과 서예를 가르치면서 한 여자로서의 삶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내가 가정의 평온을 갈망했던 반면 그분은 다시 무대로 돌아가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 1982년 서로의 길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이혼할 때 여자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의 전 재산을 위자료로 남기고 떠났어요. 훗날 그분은 나를 두고 그 여인은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해 주었죠. 하지만 내게는 그때 나는 왜 그 사랑을 선택했을까라는 후회가 남았어요.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법적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은 딸에게 준 상처와 그로 인한 가슴앓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나훈아 씨와의 스캔들에 대해 결혼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하의 남자와의 긴 연애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랑은 화려하고 뜨거웠지만 나에게는 깊은 상처와 아쉬움을 남겼어요. 52살이 된 나는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심장 전문의 이종구 박사님과 4번째 결혼을 했어요. 나는 배우 김지미가 아닌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집의 주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트로피나 영화 포스터를 걸지도 않았죠. 간장과 된장을 직접 담그고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으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병원이 잘 될수록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격식과 조심으로 가득했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어요와 같은 의례적인 대화만 오갔고 감정을 교류하고 끌어안는 진정한 부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존경심이 오히려 편안한 친밀감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죠.
심장 전문의 이종구 박사님은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배우 신성일 씨와 친분이 깊었다고 해요. 신성일 씨는 이 박사님의 부친을 찾아가 이 박사가 김지미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리며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성일 씨는 훗날 나에 대해 30에서 40명쯤 되는 식구를 다 먹여 살렸다는 점에서 훌륭한 여인이라고 평가해 주었어요. 결국 나는 11년 만에 이혼을 택했고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직후 언론의 시선을 피해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왜 이혼했냐는 이야기는 답답해요. 부부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상대방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죠. 과거의 결혼이 실패와 좌절 혹은 야망의 충돌로 인해 끝났다면 마지막 결혼은 감정의 부재와 공허함 때문에 막을 내렸어요. 이혼 후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라며 오랫동안 갈망했던 평온을 얻었다고 고백했어요. 유명세도 재산도 직업도 아닌 오직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편안함만이 결혼의 진짜 의미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영화배우로 살아온 삶은 겉으로 보기엔 참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뇌와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숨어 있었답니다. 평생 37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찍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내 연기는 흡족하지 않다, 부끄럽다고 솔직히 말했었어요. 저의 배우 인생은 늘 미완성이라는 마음이었고 그 완성을 위해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는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 길소뜸이었어요. 길소뜸은 제게 배우로서 가장 깊은 고뇌를 안겨준 작품으로 기억해요.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에서 저는 오랜 시간을 거쳐 아들을 만나는 어머니 화영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기한 화영은 초라하고 무례한 아들의 모습에 낯선 이질감을 느끼고 결국 바닥 인생을 살아온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몰차게 돌아서는 인물이었죠. 그 영화가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담은 영화였어요. 그 전에는 성우들이 예쁜 목소리를 더빙한 작품들이라 관객들은 그 작품으로 내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1986년에 제가 직접 제작한 영화 티켓이랍니다. 그 당시 영화계의 현실에 대한 저의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설악산에 갔다가 속초 어촌에서 불우한 여성들의 삶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실제 여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지만 검열 때문에 현실은 많이 순화된 영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는 큰 충격을 준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강한 생각을 했고 직접 제작자로 나서서 티켓을 만들었답니다. 이 영화는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의 강한 의지로 끝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1989년 영화 아낌없이 줄연다에서는 당시 10살 연하의 배우 이영하 씨와 배드신을 찍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때는 현장에서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녹음하는 동시녹음 방식이었는데 이영하 씨는 훗날 이 에피소드를 회상하며 김지미 선배님은 목소리가 워낙 걸걸하셔서 호흡 소리가 여성스러워야 하는데 하하하라며 멋쩍게 웃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평생 아픔을 감추고 살아가야 하는 역할에 잘 맞는 목소리였다며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예쁜 목소리가 나왔다면 얼마나 잔망스러웠겠냐고
웃어넘겼어요. 제 목소리는 때로는 깡패 목소리라는 소문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배우로서의 저를 완성하는 저만의 고유한 색깔이었다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지미 배우님의 파란만장하고도 아름다운 일생을 함께 돌아보셨는데요. 정말 한 편의 대서사시 같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김지미 배우님의 진솔하고 뜨거운 삶에 다시 한번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롭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여러분께 계속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이고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사랑이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